22대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분입니다.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당원들이 굉장히 화나셔가지고 왜 내 뜻을 안 받아주고 네. 당신들 뜻대로 하느냐. 예.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미안합니다. 부의장님 아니라 우원식 의장 후보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미안하십니까? 후보보다도 예. 그 국회의원들 전체가 예. 왜 민심을 따르지 않고 너네 뜻대로 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예. 그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위임받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예. 하고 그때는 그 뽑아준 사람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도 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시절을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살아왔는데 네. 이제는 보내놓고 네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겠다. 네. 이런 시대잖아요. 예. 이런 시대는 그런 시대에 맞게 네. 우리가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니까 네. 저희가 정말 앞으로는 예.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예. 이런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원식 후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과정의 문제인 거죠. 과정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은 당연히 이제 추미애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원들이 우원식 후보를 선출한 데에 대한 섭섭함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예. 화난 거죠. 화가 섭섭한 났다. 섭섭한 것보다는 아니고. 화가 많이 났다. 내가 예. 머슴을 세워놨더니 예. 그리고 출장 좀 다녀왔더니 예. 집안일을 완전히 내 뜻대로 안 하고 다르게 했어.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거예요? 엉망진창은 모르겠지만 아니겠지만. 하여튼 내 뜻대로 안 했어. 예. 여기에 대해서 화나신 거죠. 예. 근데 주인의 이제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네. 대리인 세워놓으면 내가 내일 열심히 하고 신경 안 쓰던 시절에서 네. 이제 시대가 불안하고 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실제 사장님이 예. 월급 사장을 세워놨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대로 맡겼어. 예. 근데 시대가 이제는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렇게 두려우니까 예. 잘하고 있나 봐지는 거죠. 예. 평화 시대는 예. 뭐 그럴 필요 없죠. 잘하면 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예. 이제는 대의민주주의가 그동안 몇백 년 해왔잖아요. 네. 200~300년 지금 프랑스 혁명이 해왔는데 네. 삼부제를 통해서 귀족 예. 대표, 예. 중산층 부르주아 대표, 예. 그다음에 이런 시민 대표 예. 이렇게 삼부제도가 있었는데 네. 위임받는데 귀족 대표는 귀족 대표대로 세게 사회를 뒤로 밀고 가려고 하는데 네. 옛날의 기득권을 새로운 시민사회나 이런 서민 대표들이 가가지고 네. 앞으로 밀어서 역사를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신분의 그 시절보다는 네. 높은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제대로 반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예. 기득권화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 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겠다. 이런 시대로 가서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변혁의 시대다. 네.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정치 제도에 잘 수용해야 된다. 네. 그래서 300명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이런 시절 아니겠어요? 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원들도 개개인들이 다 판단해서 표를 던진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한 거지 뭐 어떤 그러면 무슨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시키거나 뭐 이해관계가 예, 예. 있거나 뭐 그런 우리 당 건 아니- 의원님들이 그 정도 수준은 되신 저는 분들이죠. 제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많이 취재하고 뭐 민주당 오래 출입해봤지만 저는 항상 어떤 집단지성에 힘이 있는 네. 그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일부에서는 우원식 사퇴해라 막 이런 요구 하고 하는데 글쎄 일로 보여줘야 되는 국회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세게 진짜 더 제대로 잘, 보여주겠습니다. 똑바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 당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예.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국회가 통과시키도록 그렇죠. 당원의 뜻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상병 특검법 국민의 60~70%가 다 요구하고 네. 있는데 예. 그것이 국기문란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그걸 뒤엎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네. 조사를 해가는 과정인데 예.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예. 그걸 어디선가 전화해가지고 예. 전부 뒤집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무참하게 우리 자식이 죽은 것도 군대 가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예. 그걸 진상을 밝히겠다고 제대로 그 조사를 해가는데 예. 그걸 뒤집어서 그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처벌하라. 근데 네. 그 처벌도 실제 시킨 사람은 빼주고 저 밑에 일선 소대장들, 중대장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이게 2번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잘못 명령을 내려서 그 급류에 제대로 보호 장치 없이 들어가게 한 그 죄. 네.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밝히자고 하는데 밝히는 과정을 뒤집어 엎은 죄. 네. 권력을 이용해서 네. 그 책임자들 명명백백하게 발표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데 이것을 거부권 한다고요. 저는 어떤 식이 있어도 의장과 함께 네. 이것은 국회가 단독 처리해도 꼭 통과시키겠다. 네. 그리고 그것을 거부권을 만들어내면 예. 제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 예. 절차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서 네. 국민과 함께 할 테고 예. 국민이 이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없다고 거부권 계속 행사하면 네. 점점 죄를 더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분노 속에서 이건 제대로 예. 사필 규정으로 원통함과 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밝혀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실상 그 정부가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거부권 수순으로 돌입한다라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일단 했다는 거고요. 오전 10시 10분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전쟁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네. 집회도 예정이 좀 그렇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28일 네. 재의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매를 벌고 있다. 예, 합리적으로 잘하면 네, 그대로 대통령으로서 뭐 잘못했다고 하고 네, 밑에 사람을 제대로 밝혀서 엄벌에 처하겠다 예, 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안전하게 예. 보장받으면서 국민의 인정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데 네. 이런 합리적인 것도 다 깨부시고 네. 대통령이 밀고 나가면 거부권을 네. 행사하면 예. 저는 심대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해서 예. 대통령직 수행 어려울 거다.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 거다. 그러면 예, 민심 바다가 예. 한 번 일어나면 6월항쟁 생각해 보셨잖아요. 예, 그때 강력한 군부 권력의 지도자 전두환 예. 대통령이 네, 직선제 개헌을 예, 노태우 그때 예. 그 2인자를 시켜서 예.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저항이 몰려오면요. 예,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쓰나미입니다. 이건. 예, 쓰나미 때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여기에 최상병의 죽음을 원통하게 뒤집어 엎은 네, 그 모든 관계자들은 역사에서 예, 단죄를 받을 겁니다. 예, 저는 역사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이 대통령 네. 정말 역사에서 심각하게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 예, 자기보다 힘이 없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물러났어요. 지금 더 큰 검찰을 가지고 있다. 검찰을 가지고 안 됩니다. 네. 검찰은 고문할 권한이 없어요. 고문? 술 먹이고 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예. 능력은 있어도 예. 고문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전두환 정권은 고문을 했죠. 했잖아요. 예, 국정원 예, 또 그 치안부, 안기부. 치안가, 예. 안기부 예. 이런 보안사. 물고문에 박종철 예, 이런 고문을 해서 예.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사람을- 능력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네. 윤석열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예,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당신은
제대로 네. 국정 운영할 수 없고 임기까지 채울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채울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서 예. 저는 불행한 대통령이 안 되기 위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예. 대통령 제도가 훼손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탄핵당한 대통령은 네.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 민주주의 제도, 예. 의회민주주의 제도, 예. 또 삼권분립의 제도 예. 이게 무너집니다. 예. 그러면 다시 혼란이 옵니다. 예. 그런 그러면 혼란을 겪으면 안 되죠. 근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뭐 너무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국의 바이든도 11번 거부권 행사를 했다. 이것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죄를 은폐하려고 네. 누군가가 지시를 했습니다. 네. 누군가 지시한 사람 찾아내야죠. 예.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전화했겠습니까? 다 대통령이 시켰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명명백백하게 나는 예. 관계가 없다. 예. 본인이 밝혀야죠. 예.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 인정한다. 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면 네. 국민들이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잘못 없다. 예. 우리 대통령실도 아무 여기에 상관없다. 예. 끝까지 거부하면 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 그러면 임기 끝납니다. 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끝난다. 임기 끝날 때까지 지지부진하면 예. 무사할 줄 아십니까? 예. 저는 국민이 놔두지 않습니다. 임기 끝난 다음에도 이거는 끝까지 임기 끝나기 전에 네. 더 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까요? 나는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 나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은 왜 일찍 물러났는가? 예. 왜 6.29 선언을 하게 했는가? 전두환 왜 6.29 선언했나? 네, 예. 전두환 대통령도 예. 그 안기부와 네. 또 우리 치안본부의 그 무소불위에 예.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예.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민심의 과도한 분노를 막아내지 못하고 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28일에 있을 국회 이제 재의결인데요. 네. 요거는 21대입니다. 21대 국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18석이 넘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뭐 제가 여러 의원님들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재의결 가능성 거의 없다. 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부의장 후보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영리한 국힘의 네. 당대표라면 네. 22대가 책임지면 힘들잖아요. 예.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예. 내밀하게 설득해서 예. 또 21대에 끝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미 22대 내려오면 첫날부터 예. 개원하자마자 또 싸울 건데요. 예. 근데 이것은 저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악재인데요. 예. 이걸 왜 굳이 불똥을 22대까지 끌고 옵니까? 내가 국힘 대표라면 네. 정말 밤에 설득할 겁니다. 황우여 대표가 설득하고 있을까요? 황우여 나라면 그렇게 비대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시사인의 그 프로그램 출연을 해가지고 박지원 원장하고 나눈 대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바깥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집회할 게 아니라 아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설득해라. 설득해서 반드시 이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직접 행동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민주당 의원님들 예. 그거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하나 모르니까 예.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의장님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 설득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8일 날 본회의에서 재의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알 수 없지만 네. 하여튼 이제 다시 국회에 안 돌아오실 저쪽 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네. 정리하고 가야 돼요?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 자기들이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예. 정리해주고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그렇게 할까요? 예. 기대해 봅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정부 기관장들 그런 데가 90군데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뭐 다 따져보면은 연봉이 3억 얼마부터 시작해서 뭐 9천 얼마까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가려고 사실상 쓴소리 뭐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뭐 이런 결정은 안 내릴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다려 봐야죠.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원들은 원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 태동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국회의 국회의장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9번 행사할 동안 김진표 의장은 도대체 뭘 한 거냐, 왜 말 한마디도 못 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뭐 부의장이었던 김영주 부의장은 본인의 공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민주당 국회의장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이번에 당원들의 민심, 뭐 탈당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당이 의장단을 그 국회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네. 두 분 다 국민 앞에 또 당원들 앞에서 네.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해당 행위하는 정도까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서 네. 참으로 같은 의장단이 이제 될 텐데 예. 어떻게든 저희들 때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예. 보고요. 그 제가 심지어 몇몇 의원님들하고 지난 21대 국회 가장 곤혹스러웠던 게 네. 80 며칠간 특검 실시를 위해서 우리가 로텐더홀 농성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날마다 밤에 자면서도 네. 그러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우리 당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야 되는 네. 항의 방문을 하러 가자고 했을 때 네. 그 의원님들이 몇 분들이 우리 의장님 뵈러 갑시다. 네. 그래서 편말까지 들고 가는데 네.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단을 가서 항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가서 열어주세요. 네. 또 외국 가셨을 때는 부의장한테 연락하도록 해서 네. 개원해 주세요. 참 개회해 주게 하세요. 네. 부의장한테 위탁하면 되잖아요. 네, 네. 내가 외국 나왔으니까 예. 급하니까 당신이 하시라. 음흠. 그때 김영주 부의장이 이 전화를 했는데 노코멘트. 전화가 잘 안 된다. 김영주 부의장이랑요. 김영주 부의장 때. 아, 부의장 때. 네. 예. 그래서 우리 당 의장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예. 제가 부의장으로서 우원식 의장과 함께 네.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예. 당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연락이 안 돼서 국회에 개회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네. 아니, 외국을 자주 나가셨더라고요. 김진표 의장은. 뭐 외국을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수는 없지만, 없죠. 예. 그러나 국내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네. 자기가 가진 계획권을 위임해서 네. 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예. 근데 연락까지도 안 해버리면 네. 그럼 임무 방기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것도 직무유기- 당에서 요청하는데. 직무유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김진표 의장은 의장 재직 시 직무유기를 많이 한 건가요? 하여튼 내용적으로 예, 내용적으로 직무유기 상태였다. 김진표 그런 의장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아, 뭐 직무유기라는 법적 개념은 없는 거니까 의장단에는. 네. 근데 저 개회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우리 당이 개회가 안 요구하고 우리 됐다. 당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예. 우리 당 부의장이 전화하고 해도 연락이 안 되면 그것은 문제가 그게 생기는 언제 때 일입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비슷한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는 김영주 부의장이 그 국민의힘 가기 전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때 예. 본인도 예. 의장이 위임만 해주면 내가 열겠다. 아, 본인도 그렇게 김영주 언급을 부의장이 하셨어요. 예. 예. 어떤 법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특검법들. 밀려가지고 예, 제때제때 예. 개의 안 하면 밀려가니까. 밀려가니까. 아, 그렇던-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 연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보통 너무 심각한 곤혹스러운 일이죠. 우리 당으로서. 저희가 국회의원인데 네. 국민의힘과 싸우고 예. 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앞장서서. 네. 그리고 그건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어요. 예. 백날을 자도 잘 수 있어요. 예. 노상에서 잠을 자도 예.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당 의장님을 찾아가서 예. 항의를 하면 예. 언론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 집안은 참 잘 되어간다.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정말 기자들 눈에 안 띄게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찾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정말 참 부끄럽습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부의장님이 예. 마지막에 공천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예.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제일 분노하는 지점이 그런 아니, 부분인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21대 국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입법을 해야 되는데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수가 부족해서 개혁 입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서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만들어드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난 총선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임한 선거였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부의장 후보께서는 뭐 이제 사실상 부의장이 되실 텐데 어떻게 운영을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가 돼야 되고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생산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도가 높은 법안들은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예. 또 여당이 합의 안 해준다고 네. 국회를 못 여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예. 국민의 지위가 높고 네. 이건 정말 필요하다. 네. 이건 거부권이 잘못된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예. 그건 정확하게 법정 일수에 맞춰서 예. 개원하고 거기에서 개문발 창상하겠다. 합의 안 되면 네. 의장단이 판단해서 네. 이건 국회를 열겠다 네. 하면 며칠까지 열 테니까 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예.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들어온 당과 협상해서 끌고 가겠다. 원칙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이렇게 네. 제안하고 의장님도 예. 동의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실상 직권상정도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면 해야죠. 예, 직권상정도 네. 필요하면 한다. 국회법에 네. 따라서.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 국회 부의장은 별로 존재감이 많지 않고 그냥 의장을 대신해서 그 의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보는 어떤 사회관자적인 어떤 그 판단 정도만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의장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회 부의장이 되시겠다. 제가 국민 아저씨가 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 속으로 저를 던져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 저 일 좀 해주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예. 내가 적토마 한 피를 국회 부의장 적토마 한 피를 주시면 예. 전국을 쏘다니겠습니다. 의장석에 보조하는 보조수 네. 부의장을 역할만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해서 네네. 국민과 함께 친근한 아저씨처럼 네. 하겠습니다. 로마에 호민관 제도가 있어요. 네. 로마가 황제 제도였지만 초기에는 공화정이었거든요. 네. 공화정이니까 협의해서 귀족 대표 또 귀족들이 그 공동 통치를 했는데 네. 그때 서민들이 하도 힘들게 하고 뭐 청원에도 안 받아주고 하니까 네. 그 서민들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호민관을 만들었어요. 이 소위 호민관은 권력은 없대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권한 예. 찾아가서 조사하고 예. 근데 나중에 점점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호민관에게도 직접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점점 권한을 주어가죠. 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국회 와서 한번 청원하려면 네. 제가 청원법을 개정해서 전자청원을 하도록 했거든요. 네. 또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이 누가 소개를 안 해주면 청원을 못하게 되는 걸 전부 없애고 네. 제가 전자청원법을 해서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예. 전자청원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국회의원들이 막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그걸 토론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국회 부의장이 국회를 떠나서 네. 국회가 열리지 않은 시간에는 전부 국민 네. 속으로 와서 직접 어려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받는 사람을 함께 슬퍼하고 예.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국회 부의장, 예. 국민 아저씨, 예. 국민 아저씨가 되겠다. 아. 그래서 호민관이 되겠다. 네. 국민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키는 호민관 같은 국회 부의장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참 의장에게 매주 보고하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의장한테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어제도 한 건 보고했는데 뭐 어디 가셨어요, 어제는? 어제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호소를 했어요. 예. 그 48년도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예. 소위 일제를 청산해 반민특위를 만들었어요. 네. 반민특위.
근데 반민특위가 불과 1년 얼마 못 가서 깨집니다. 네. 그때 이승만 정권이 그 이승만 네. 대통령 시대에 들어가지고 주변에 전부 보니까 장관들, 차관들, 장성들이 전부 친일파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권력을 쥐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 중국에서 싸웠던 임시정부, 네. 김구선생 이런 분들이 국민적 지지가 너무 높으니까 예. 국민 지지 높았죠. 그래서 이대로 그 국민 선거에 들어가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예. 전부 친일파를 예. 주변에다가 세우고 예. 그들의 힘으로 예. 정부 수립하자 전부 친일파들 앉힌 겁니다. 예. 그랬는데 국민들은 이건 반민특위 열어서 네. 전부 색출해서 청산해야 된다. 예. 그 아주 여러와 같은 그 지도가 있으니까 차마 그때 반민특위가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 같은 목소리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셌죠. 그때 예, 예. 그보다 훨씬 지도가 높았습니다. 네.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반민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해놨는데 그분들은 어느 날 그 당시 경찰인지 하여튼 가가지고 네. 그 민간 단체 갔는지 몰라도 그걸 부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민특위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예. 지금 몇 년입니까? 48년, 49년, 예. 50년, 50년이 70년이 넘었습니다. 예. 70년 넘. 그 가족들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반민특위 가족 반민특위의 위원장? 위원들 가족들이 전국에 살아계시고 가족 협의회가 위원장과 위원들. 네, 가족 협의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복권받지 못하고 평생을 예. 공적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예. 정말 근근하게 어렵게 살아가신다. 어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못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부의장이 됐다고 하니까 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서 다른 분이 예. 그래서 꼭 이런 분들에게 신원을 해주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 어제 의장님을 급히 찾아가서 의장 예, 당선자를 예, 찾아가서 예, 이것 하나 합시다. 예. 그래서 반민특위 이 가족들을 일단 만나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러네요. 한을 풀어주세요. 야. 그리고 표창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의장명으로 예. 한번 주는 세레머니를 합시다. 예. 했더니 의장님께서 쾌히 좋다. 예. 그러면 그래서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처를 예. 드리고 예. 보고서를 드리고 예. 이분들을 개원하는 날 예. 초청하시겠대요. 그래서 국회 개원이 다음 주 그럼요. 금요일인데 5월 31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이분들을 초청하면 예. 친일파를 칭송하고 네. 친일파를 온전하려는 예.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에게 귀감이 될 거다. 앞으로 국회는 정말 민족과 국민들에게 잘못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겠다. 예. 우리는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국회를 만들겠다. 예. 이 민심의 흐름을 대변하는 의회의 표상으로 예. 그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래서 흔쾌히 의장님께서 이거 하겠다 네. 하고 몇 말씀하셨어요. 분이나 지금 계신?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의장님께서 정말 다음 주 억울하고 월요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초청하신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개원식 때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 당한 그러면 뭐 최혜병 가족들 또 이제 그건 세월호 유족들 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가족들 아마 의장실에서 다 이제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겠죠. 준비를 하시겠죠. 그런 분들 가운데 반민특위 예. 가족협의회 가족들도 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럼요. 특히 그 중에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네이버 라인 사태도 그렇고 그에 앞서서 독도의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이 갔을 때도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정부는요. 예. 그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분들이 많아요. 네. 한일 교류를 만나보면 예. 전부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 우리 국민들에게. 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제대로 네. 그렇게 사과한 일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사과 비슷하게 유감이다고 표현까지는 하는데 예. 유감은 잘못했다는 사과가 아닙니다. 아, 네 말이 좀 불편하구나. 네. 불편한 정도가 생겨서 네. 좀 미안하다 정도지 그 잘못의 원인이 네. 잘못했다 네. 이 사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랄지 네. 또 강제징용. 강제징용 문제랄지 지금도
정부가 자기 돈 안 주려고 네. 민간 돈으로 주어서 해결하겠다는 예. 아닙니까? 예. 그것이 할 일입니까? 우리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정한 사과.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네. 이제 우리는 식민지 국가가 아니다. 네. 그리고 너희들도 과거에 지배 국가가 아니다. 네. 동등하게 예. 우리가 외교하고 예. 협력하자. 예. 우리가 이겁니다. 뭐 일본을 영원히 네. 우리 상대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요. 이웃 국가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밀접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예. 일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예. 우리는 함께 동북아에서 살아갈 이웃이에요. 예. 그런데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사과하고. 예.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동등하게 네. 형제처럼 살자. 예.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종놈인데 네. 이 조선민족은 종놈이고 예. 자기들이 지배했던 민족인데 어디 예. 감히 예.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해? 세경을 달라고 해? 우리 민중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탄광해서 죽이고 네. 했으면 네. 정당하게 네. 월급을 줘야 되죠. 네. 지금도 예. 그 장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장인 어른께서 네. 저기 규슈로 예. 징용 갔다 왔는데 예. 지금도 이 월급 명세서 봉투가 있어요. 되게. 그러면 그 계산해서 복리로 예. 그동안 물가 상승 예. 쳐서 반이라도 돌려줘야죠. 예. 미쓰비시 뭐 예. 다 있잖아요. 예. 그 회사들이. 아니 근데 그거 대법원에서 주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미쓰비시 포함해서 신일철주고 뭐 등 모든 그 일본의 소위 얘기하는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라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걸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이한 그러니까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정부 왜 돈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예. 일본에게 무슨 죄졌습니까? 그러니까요.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한 겁니까? 뭐 뒷구멍으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 술 얻어 먹었습니까? 예.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요. 네이버 라인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눈 뜨고 우리 기업을 그냥 경영권을 탈취당하는 상황에서 제가 환노에 있으면서 후쿠시마 때문에 수없이 질의하고 했는데요. 네. 이 정부는 왜 후쿠시마에 오염수 버리는 것에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는지,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점검하겠다? 예. 쏟아 부은 다음에 점검하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술적으로 다 걸러집니까? 네.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시료를 우리가 직접 채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대표하고 저랑 환노에서 계속 당당하게 항의해라. 예. 경고해라. 우리 대표가 직접 가서 시료 뜨겠다고 해라. 예.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인접한 국가 아닙니까? 피해를 보면 가장 크게 피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피해를 본 국가가 항의하지 않는데 예. 세계가 누가 그걸 막아줍니까? 예. 우리 자손 만대까지 저것이 오염수가 쌓이면 이제 그래서 그린피스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국 정부라고 하는 한국 거예요. 정부가 예. 너무나 원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예. 국민을 지지한 분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먹는다고 죽니? 아니 여러분 손자들에게 오염 걱정되는 음식 사다 먹이시겠습니까? 그 물 마시게 하겠습니까? 자기 손자는 안 그럴 거면서 왜 항의하지 않는 겁니까? 국힘당 당원 여러분. 왜 지나가고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이야기하면 와서 공격하고 왜 일본 편을 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그 국민의힘의 그리고 본질은 성일종 의원 같은 분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어떤 상징으로 발언한 분이 또 그런데 이분이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원래 보수라는 게 예, 이런 게 원래 보수입니까? 대한민국. 민족주의자들이 보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는 네. 민족보다 사회 동포주의예요. 예. 외국인도 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네. 또는 종교가 다르다 네. 해서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고 그냥 같게 살아가자는 것이 예. 진보고 예. 보수는 내 나라 내 국민을 잘 지키자. 네. 부국 강병하자. 예.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충성하고 예.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 그런 옛날 유교식 예의범절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일본에게만은 떳떳하게 그걸 못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윤석열 정부가 계속 특히 일본에 대해서 또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일국주의 외교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를 해봐야 답답한 마음만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뭐 그 점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회고록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판을 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뭐 이제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까? 첫 번째, 네. 대통령의 회고록은 네.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네. 개인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전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거짓말하면 이건 역사를 그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겠습니까? 저는 그때의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대로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예. 만나서 한 이야기 또 한 태도 그렇게 느끼셨겠죠.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민족이라는 민족은 충효의 민족 아닙니까? 장유유서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기수 따져서 한 기수만 높거나 한 사람만 많아도 야 오늘부터 말 논다.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한국 사회 아닙니까? 네. 외국에 가서 그러면 네. 뼈 안 맞습니다. 상사가 너 나이 어리니까 내가 말 놓게? 네. 그거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네. 훨씬 선배이신 분에게 네.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썼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그냥 사실로 믿어주면 됩니다. 왜 그걸 꼬투리 가지고 네. 그 사소한 것까지 오늘 장윤선 기자님하고 제가 네. 하는데 예. 내가 픽 한 번 웃었다고 해서 네. 그게 지금 본질입니까? 본질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내가 하다가 하도 웃기니까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비웃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회고록 쓰실 때 그날 이하경 의원이 픽 웃었는데 난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쓰실 거 아닙니까? 네. 기분 나쁘다고 안 쓰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작은 그 태도 하나 가지고 그걸 썼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매도하거나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에 특히 한반도의 평화 비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아니,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외국 예. 가면 외국 정상들 욕할 겁니까? 하긴 했었죠. 지난번에 이땡땡 바이든 날리면 했지만 이땡땡 저땡땡 했죠. 그건 정상이 아니고 예. 미국 의회 의원들을 예, 향한 거여서. 비아냥거린 거라고 예. 저는 추측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외국 다녀서 자기가 만난 원수를 폄훼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앞으로 대통령 되거나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네. 갔다 와서 욕할 겁니까? 아, 그 자식 희한하대. 네. 그런 말. 기대해. 그런 말 하겠어요? 아니 사석에서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록물로 기록물로 남기진 않겠죠. 않죠. 예. 대통령은 예. 존중받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네. 믿어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만 또는 뭐 비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을 강화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국회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그 대결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부터 상당히 특검 정국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 뭐 재의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사실상 이제 한동훈 특검도 뭐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채양명주 비롯해서 뭐 이화영 술판 의혹 뭐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된다.
뭐 대검, 디넷 이 문제도 또 특검을 해야 된다. 뭐 고발 사주 의혹도 특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이 이슈들을 좀 어떻게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해결 안 하고 가면요. 네. 이 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이 문제들을. 국민들이 절대 이거 용서하지 않거든요. 예. 이걸 빨리 해결하고 예. 정말 민생의 미래로 예. 가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근데 이걸 질질 끌면 예. 민생도 돌볼 수 없고 예. 또 이것도 그만둘 수 없고 네. 그래서 초장에 네. 빠르게 의장단도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네.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6월에 이제 국회가 원구성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우원식 의장이 했던 운영위원장은 야당 몫이다라고 했던 것을 여당 몫이다라고 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재인용을 해서 사실상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까요? 상임위 배분을? 하여튼 국민의 뜻이 네. 생산적인 국회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생산적인 거기에 국회. 맞춰서 우리는 판단할 겁니다. 네. 하여튼 빨리빨리 해결할 것은 빨리 하자. 예. 그리고 여야 협상은 협상대로 맡기지만 예. 제 날짜에 예.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예. 참여하는 정당과 함께 국회를 끌고 가겠다. 개문발차하겠다. 개문발차. 법대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법이 국회가 먼저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법을 안 지키고 네. 다른 사람들은 이래라. 제가 너무 국회의원에서 화난 게 네. 법안이 1년이면 한 4년이면 한 5천 개 이상 나올 겁니다. 그 전부 국가가 예산 들여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현장 뛰면서 만든 법들 아닙니까? 네, 네. 한 번은 심의는 해줘야죠. 예. 심의를 안 한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수 많을 겁니다. 그건 사장되는 거예요. 네. 21대 만기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법들, 네. 개혁 법안들이 논쟁거리잖아요. 네, 네. 자구 하나 변경하고 절차 하나 바꾸는 것은 네. 법 그냥 바로바로 다 통과됩니다. 근데 여야가 항상 협상할 때 골치 아픈 법은 자꾸 뒤로 미룹니다. 네. 그냥 건수를 올려야 되니까 실적을 네, 네. 올리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욕먹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뒤로 밀려서 제대로 심의도 못 해보고 네. 또 폐기가 됩니다. 네. 제가 낸 법들도 지금 폐기 위기에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좀 경제개혁을 해보겠다. 네. 먹고 살게 해보겠다. 예. 그러면 뭐합니까? 국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건수 올리면 되는 겁니까? 내용을 봐야죠. 지금 시민단체 이런 데서 국회 평가를 하고 국회의원 평가를 하는데 네. 그냥 정량 평가입니다. 그냥 몇 건 출석이 몇 수. 네. 그것 가지고 평가가 안 됩니다. 어떠한 법이 발의가 됐고 그것이 통과가 어떻게 됐고 또 21대 평가하면서도 얼마나 좋은 법들이 많이 평가됐나. 네. 그걸로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나. 네. 여기까지 해주어야 평가가 끝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을 바꿀 법들은 아마 다 폐기될 겁니다. 며칠 후에. 제가 아는 법 중에 네. 이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요즘 대리점 가맹점들이잖아요. 네, 네. 이제 자기가 자영업자 식당 하나 하려도 혼자 내면 경쟁력이 안 세니까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 A라는 가맹점을 했는데 전국에 막 몇천 개씩 하죠. 네. 뭐 본사가 이상하게 그 이익금을 빼가도 뭐 2년마다 광고판을 바꾸게 하는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빼가고 네. 또 필수물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 컵, 이 휴지는 내 거 써. 네. 근데 이마트 가면 훨씬 그게 싼 거야. 그런데도 얼마 계좌만 그거 쓰는데 네. 이걸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매번 공정위다 갖다 신고하는데 네. 공정위 직원 몇 명이 그걸 해결됩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협상할 권한을 주자. 네. 협의회를 만들게 하고 교섭권. 교섭권을 주자. 네. 그래서 교섭권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면 네. 거기서 대부분 다 해결된다. 아이 사업본부장 회사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네. 가맹점이 판매점 자기들 판매원인데 네. 거기 죽이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상한다고요. 근데 저쪽 당이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도 아닌데 단결권을 주냐? 이거 빨갱이 법 아니야? 이렇게 하면 경제가 돌아가냐고요. 네. 그렇게 꽉 막힌 소리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하겠냐고요. 그래서 제법 지금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네. 두 개 지금 폐기될 운명입니다.
아마 또 낼 겁니다. 22대 때 또 내셔야 돼. 그런데 얼마나 세월을 근데 기다린 진짜 사람은 좀 소모적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국민들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기되는 의제들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 편에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가 예. 제가 간사일 때 네. 협상을 하자고 해요. 예. 근데 안 와. 안 만나 바쁘다고. 네. 근데 지금 국회법에 매주 목요일 날인가 한 번씩 그 법안 소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한 달에 4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온 걸 다 심의하죠. 예. 바쁘다고 안 해. 예. 안 만나죠. 어쩌라고. 그런데 이제 참. 제가 간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국회의장이면 한 당이라도 안 와도 해. 예. 국회법에 따라서 해. 그리고 의결하면 다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 가야 생산성이 있고 네. 국회 개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각 정당 간에 이제 협상하다 보면 막 몇 달 갈 건데 네. 언제 기다립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다들 막 그 시장도 가보면 사람이 없고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뭐 이 최소한 물가 관리는 좀 해줘야 되는데 물가 물가는 관리, 폭등하고 밑바닥에 있고. 인플레 때문에 돈을 보조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예. 인플레가 왜 생긴지 아세요? 예. 그동안에 코로나 때 돈이 많이 까인 거 네. 그것도 있고 또 PF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은행들이 집 산다 뭐 어디 분양 대금이다 전세 자금이다 하면 무조건 네.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 근데 보조금 25만 원 줘가지고 네. 그건 전 밑바닥으로 가는데 골목에서 쓰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주지 말자고요. 네. 그건 민심을 호도하는 겁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호주에서는 네. 에너지 비용이 천정부지 오르니까 네. 한 가정당 27만 원씩 주더라고요. 호주 달러 300달러라는데 네, 네. 그걸 전부 준대요. 그리고 전체를 국민? 준대요. 예. 전국. 그래서 거기 야당이 그랬대. 예. 왜 재벌들도 주냐 하니까 그분들도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세금 안 내면 예. 이런 혜택 안 주면 다음에 세금 내겠습니까? 세금 낸 사람한테는 다 평등하게 해줘야죠. 네. 맞지 않아요? 맞는 얘긴데요. 세금 낸 사람은 안 주고 예. 세금 안 낸 사람 안 주면 예.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희 우리가 무상급식 예, 할 때 예. 이건희 손자도 뭐 밥을 그 줘야 되냐? 1,000원짜리 잖아요. 예. 공짜로 주냐는데 예. 이건희 회장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네. 국가 꼴랑 밥 한 끼 준다고 나라가 무너집니까? 예.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세자들. 22대 때 국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이거 법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죠. 25만 원. 예. 예. 사실상 지금 이것 때문에 인플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상당히 거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처리하겠다. 민주당에서 올라오면 처리해야죠. 근데 이것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거부권 예. 하면 대통령이 점점점 이제 예.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거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국의 루즈벨트도 635건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도 탄핵 거론 안 나왔는데 왜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느냐? 루스벨트는 예. 그동안 기성 법들 네. 루스벨트는 대공황이 오니까 네. 그걸 전부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 당시 그쪽 공화당들은 예. 국가는 작은 국가, 작은 정부. 예. 절대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알아주게 하고 우리는 국방과 기본만 하자. 네. 그래서 돈을 지금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니까 참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예. 국회가 항상 네. 소수당이니까 그 당시에 거부권 행사예요. 그런데 네. 특별 명령으로 본인들은 밀어붙였잖아요. 네. 아니 거부권 행사하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거꾸로 된 그렇죠. 거예요. 예.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의회 상황이 무시하고 예. 특별 명령을 내려서 예. 그 다수당과 반대는 국민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지 네. 기득권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자기 문제로 지금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 문제, 예. 양평 고속도로 예. 뭐 등등 예. 뇌물 받은 거 예. 이런 것까지 하자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네. 그 법에 의해서 국가 미래에 큰 피해가 오겠다. 그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네. 그때 특별하게 하라고 거부권을 준 거지. 매번 거부권 행사하면 의회는 왜 만듭니까? 국회 없애야죠. 국무회의에서 법 만들어서 다 통과시키면 되죠. 국회가 무슨 필요했어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네. 근데 자기 가족은 나 같으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자기 가족이 문제가 되면 네. 그냥 다 내줬어요. 네. 조사해라. 검찰한테 내주고. 특검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 자기 아들 감옥 살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자기 아들들 다 감옥 살았어요. 네. 또 노무현 대통령 형님 감옥 살았어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 네.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하십니까? 국민이 준 거부권, 3권 분립을 어겨가면서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네. 왜 자기 가족 지키려고 거부권 행사합니까? 그건 안 되죠. 내 자식은 내 마누라가 그랬으면 선선히 검찰에 내줘야죠. 네. 우리가 먼저 나가겠다. 예. 조사해달라. 예.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나 태도도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관들도 예. 뭔 일이 터지면 예. 공직자의 기본 자세.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물러가겠습니다. 예. 다른 분 모셔다가 하세요. 예. 이게 자세 아닙니까? 이 정도 예. 들어서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 봤습니까? 스스로 사과한 사람 봤습니까? 이상민 장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 하니까 장관들 전부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라 운영 됩니까? 그런데 거부권을 또 행사하시겠다고요?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매를 버는 겁니다. 네. 매를 한번 벌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놔두나. 예.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두환 정권이 네. 언제 망한 줄 아십니까? 87년도. 예. 87년도가 맞을 예. 거예요. 2월 달에. 예. 치안 본부에서 본부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 한 학생이 죽었어요. 그것도 숨기려고 하다가 언론에 네. 왜 그랬냐, 왜 죽었냐 하니까 책상에서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네. 무모한 정권이죠. 네. 근데 나중에 거기서 조사하다 보니까 수조에다가 네. 목욕탕에다가 그 욕조에다가 물 담궈서 죽었잖아요. 네. 그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네. 나는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하는데 이 최상병 사건으로 끝까지 거부하면 이 정권 전두환 정권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네. 경고합니다. 최상병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처럼 무너진다. 나는 그것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네. 의회제도가 제대로 유지돼야지. 또 비상사태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발 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예. 대한민국 민주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좋은 대통령이 돼주라. 제발 빕니다. 잘해주세요. 네. 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요. 참. 아유, 많은 시민들께서 좀 답답한 속을 이하경 부의장 후보께서 풀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써왔는데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1시간이 다 됐어요. 질문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다음 분이 또 질문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종종 나오십시오. 그 한 달에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 고정하시겠어요? 내가 한 달에 예, 월간 이하경. 월간 이하경. 예, 좋습니다. 이 아저씨 오늘은 예. 이번 달에 뭐 했나? 네. 아, 검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보고서 이하경 아저씨의 뭐 하고 있나? 월간 이하경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매월 국회 부의장을 모셔다가 저희가 인터뷰하는 최초의 언론이 되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의장 없었어요. 예. 아니, 제가 월간 부의장 이렇게 할까요? 제가 로마의 호민관처럼 알겠습니다. 호민관 부의장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약속 지켜야죠. 네, 자 호민관 부의장. 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하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시대는 점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공직자는 국민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국회의장단 되겠습니다. 그런 민주당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민 불안, 어려운 경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월간 이하경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